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그 사이버 보안 제품을 뭐 회사에서 쓴다거나 이렇게 블루팀이나 처음에 보안 관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안 엔지니어나 여러 가지 이제 IT 자격증을 미리 따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Certified Security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SC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SC 처음에 여기 어디 있죠? SC 900인데 오케이. SC 900 그다음에 뭐 SC 20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00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상태로 신입으로 지원서를 낸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의해커로 처음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이제 보안 관제 쪽으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보안 관제에서 모의해커로 가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뭐 OSCP 이런 자격증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보안 관제나 이런 친구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제품 많이 쓰니까 모든 회사가 다 쓰는 거니까 165불. 그리고 참고로 이제 네. 이런 거를 소개를 드리면은 어떤 벤더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벤더사를 따던가는 신입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신입이 이거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보안 관제에 대해서 기본은 알겠구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조차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IT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급형 자격증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시험 자체가 그런 사이버 보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이런 거 하나씩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있으면은 그냥 거의 되게 좋은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실무에 최적화된 그런 자격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벤더 자격증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말씀드렸고, 스플렁크라고 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한 SIEM 솔루션 같은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무료 스플렁크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신입분들이 미리 이게 따놓고 그런 자격증을 이제 미리 따놓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200 같은 경우는 따는데 며칠 정도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굉장히 케바케인데 빨리 딸 수 있으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3일 만에도 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격증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지만 네, 뭐 없는 것보단 낫다. 네. 그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아실 거예요. 뭐 덤프, exam 덤프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따지면 기출문제 덤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거 그냥 그건가요? 멀티플 그 객관식 이런 자격증인가요? 네, 객관식이죠.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다 객관식이에요. 요 자격증이. 그래서 제가 알아본 그 민간 회사들 중에서 이제 보안 관제 관련된 그러니까 보안 관제처럼 헥더박스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헥더박스처럼 보안 관제 블루팀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보는 보안 관제 시험은, 그러니까 자격증은 막 실제 보안 관제 티켓을 받고 그 티켓으로부터 뭐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뭐 이 티켓이 어느 그 머신에서 날라왔는지 막 이런 것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아니라 직접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Let's Defend밖에 저는 네, 잘 그리고 몰라서. Blue Team Level 1 Certification, Security Blue, Let's Defend 요거랑 Security Blue Team. 맞아요, 들어봤어요. 요 두 회사에서 하는 자격증이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세큐리티 블루다 팀인데 거의 유일한 블루팀 자격증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어쨌든 상업 자격증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 실습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뭐 패킷 애널리시스를 하면서 풀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뭐 예를 들어서 오펜시브 시큐리티 신입 들어오면 그냥 OSP 보내는 것처럼 외국 뭐 보안 관제들은 그냥 신입 들어오면 요거 따라고 바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외국에서는.
맞아요.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인터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르면 좋다. 얼마 안 할 거예요. 이런 블루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격증도 자격증인데 사실 블루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만의 홈랩을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료 씬 같은 거를 깔고 이제 시스먼 같은 거 깔아가지고 내가 직접 공격해보고 내가 직접 공격했을 때 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요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해보면 가장 좋거든요. 물론 뭐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도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차선책으로 그거를 대신해주는 이런 자격증 시험들도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그죠. 이게 홈랩을 구축하는 게 귀찮기도 합니다. 물론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내가 학교를 끝나든 뭐 회사를 끝나든 5시 이후에 이런 자격증을 따로 준비했다. 이런 노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그렇죠. 자격증이 있다고 단숨에 좋은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거를 혼자 스스로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격증을 결국엔 땄구나. 요게 이제 좀 되게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000 20만 원 정도 하고 BTA 2는 $2,000인데 제가 알기로 BTA 2까지는 필요가 없다. 네. 맞아요. 그냥 레벨 1 같은 거 따놓고 나중에 들어가셔서 뭐 레벨 2가 됐든 그쵸. OSCP도 OSW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회사 들어가셔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어쨌든 그렇고 아까 제가 3일 말씀드린 거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시험도 예전에 벼락치기 하면은 사실 그 전에 하루 이틀 막 집중해서 공부한 친구들 시험을 더 잘 볼 때가 있거든요. 객관식 시험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너무 싫어. 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그때 거고. 당시에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었지 궁금했는데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다. 이제 AWS도 똑같이 이런 사이버 보안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요걸 거예요. 아마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저거는 아마 네. 거의 객관식이고 너무 따기가 쉬워서 네, 그렇죠. 조금 메리트는 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윗단계 이제 어소시에이트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제 SysOps Administrator 요거 하나 따고 그 오른쪽에서 AWS Security 이렇게 한 3개 정도 따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왜냐면 AWS는 뭐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AWS를 안 쓰더라도 친구는 클라우드에서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는 Azure 쓰는데 AWS 안 쓰고 Azure 쓰는데 Azure에서도 잘 하겠네 이러고 이제 뽑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OSCP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자격증이에요. 업색사에서 만든 자격증이고 실전 사이버 보안, 실전 해킹 랩을 가지고 해킹을 하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실전 자격증인데 그냥 OSCP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알아줍니다. 신입사원이 OSCP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인터뷰는 볼 거예요. 미국 한정으로는 OSCP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학생들의 숫자도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자격증보다는 대회랑 프로젝트 위주로 조금 많이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OSCP를 아직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이제 그 채팅에서 AWS가 엄청 많다. 네, AWS는 자격증도 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를 따고 빨리 후딱 따고 그 위에 있는 뭐 AWS Security나 아니면 AWS SysOps Administrator 그거를 빨리 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AWS 자격증은 되게 높은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회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OSCP, 뭐 OSWP.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건데 OSWP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따셔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와이어리스 뭐 어택이기 와이파이 때문에 테스팅을 하는데도 뭐 엄청 많지도 않아요, 사실. 엄청 큰 보안 업체들 아니면은 와이파이 모의 해킹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없어도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OS2 뭐 이런 것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시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엄청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penetration testing, 모의 해킹 분야고 이제 exploit development, OS ED, OS EE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exploit을 개발을 하는 굉장히 로우 레벨 단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OS EE 같은 경우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안 팔아요. 꼭 데프콘이나 블랙햇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거기서 뭐 일주일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던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되게 까다롭습니다. 사실 저 정도까지 가신 분들은 익스포이트 개발 자체를 그냥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큰 의미가 없기도 없죠. 네. 사실 저도 지금 OSWE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90일짜리 코스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냥 OSCP 일단 따시면은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OS2를 막 따야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 라이브를 듣고 있지 않겠죠. 지금 저기 NSA 같은 데서 FBI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JPT 요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쵸? 저희 디스코드 채널도 그렇고 이거 초이님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굉장히 초보자용 자격증이고 사실 조금 자리가 애매해진 자격증이에요. 근데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헥터박스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 헥터박스가 퍼블릭 릴리스가 된 게 2017년도였고 이제 아름아름 퍼져가지고 대중적으로 된 게 2018년도예요. 뭐 버ን허브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선택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EJPT를 따고 뭐 배우는 게 이제 조금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리가 애매해진 그런 자격증이긴 하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리소스가. 이미 헥터박스에서 뭐 어느 정도 박스를 다 풀 수 있는 정도면 EJPT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리가 애매해진 그런 자격증이죠. 그렇죠. 초이님 그 현재 계신 분들 요거 센스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요거 중에서도 이 펜테스터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실무 펜테스터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도 약간 객관식 시험이어서 이렇게 뭐 IR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거나 블루팀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력이 좀 차서 이걸 따시는 분들 좀 계신데 센스는 진짜 너무 G펜 그것마다 달라가지고 그 강의마다 다 너무 달라가지고 저희 학교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센스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실무 익스플로이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객관식 시험이 아예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시고 있는 또 다른 센스 레드팀 전용 그 센스 코스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빡세대요. 엄청 빡센 레드팀, 완전 기술적인 레드팀 그거예요. 일단 요거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강의 하나에 막 거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워크앤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이 센스 코스를 디스카운트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쨌든 센스는 저도 들은 적이 없다 사실. 회사한테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잘 모르겠다. 뭐 어느 회사에 높으신 분들은 듣고 있을 텐데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자격증 난이도 상관없이 여러 개 있는 거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돼도 그 자격증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뭔가 보안업계는 자격증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학력이 필요한가 살짝 이런 얘기하면은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아 학력 중요하다. 아 학력 별로 뭐 그렇게까지 쓸모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서로 치고받는데 외국 보안업계는 자격증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의 그 콜로세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의 검투사들 들어가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듯이 계속 이제 끝없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있으면 좋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히 있는 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을 딴다라는 목표를 세워주는 거니까 그 목표까지 달려가게끔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격증이 몇 개 있는 게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적어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따다 보면은 슬슬 그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점점 자격증 말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산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툴을 만들고 싶다. 내가 스스로 C2나 페이로드를 만들고 싶다. 내가 스스로 엑스플로이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 생산 욕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격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만의 보안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죠. 누가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딱 그 페이즈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ICS 같은 경우는 요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OT 자격증이죠. 오퍼레이션 이제 테크놀로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자격증이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공부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도 많이 없고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ICS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자격증이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자격증이니까 이런 거 빼고는 그렇죠. 뭐 내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OT 같은 거는 공장 같은 거 PLC랑 공장이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홈랩을 근데 우리 집에다가 공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PLC 막 몇십 개 살 수도 없고 스카다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자격증에 도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력 발전소 댐을 모의 해킹을 하려면 적어도 센스에서 이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람만 우리는 자격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부망 모의 해킹 같은 경우도 특정 고객사분들은 우리는 OSP 없으면은 우리 그 네트워크에서 그 해킹 못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스카다 쪽 보안은 감도 안 오네요. 맞아요. PLC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사이버 보안 저도 5년 넘게 하면서 요 스카다나 IoT, OT 분야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전 요 정도.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공공기관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정부 협력 업체들이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일이죠, 사실. TO도 굉장히 적고 맞아요.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력 발전소 댐을 모의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손에 꼽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손에 꼽힌다는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엄청 크겠죠. 근데 물론 수요는 많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은 수요가 만약에 있다면 대부분 이런 거는 좋다.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이번 연도에 뭐 누구 퇴직하니까 너가 이번에 수력 발전소 댐 그 모의 해킹 들어가야 되니까 너 센스 보내줄게. 살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회사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이제 TO가 나면은 이런 센스 트레이닝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근데 궁금하긴 하다 진짜. 금단의 지식을 배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사실. 저는 학생 대회 때 이제 이거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 운영팀에서 그 대학교 모의 해킹 대회라고 이제 CPTC라고 있는데 그 대회 운영팀에서 요거를 하시던 분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펜테스팅하는 그런 PLC 에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도 때 이제 컨셉이 수력 발전소 댐을 모의 해킹하는 우리 그 학생 팀들이 이제 모의 해커로서 그걸 모의 해킹하는 게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엠맵 한번 잘못 날렸다가 그 PLC가 그 시나리오상 터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점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놀랍게도 그 년도 우승은 했습니다만은 엠맵 한번 잘못 날렸다가 진짜 뭐 PLC의 부분이 터져가지고 막 전화 받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도 다 이제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회 운영진 분이 제가 캡틴이었기 때문에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니네 뭐 했는데 우리 PLC 부분이 터졌다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까지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거를 재밌네요. 하고 나서 나는 스카다 쪽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라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음. 저는 이거를 할래? 라고 물어봐도 감히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스카다 쪽은 블루팀도 많이 안 건드렸어요. 저도 그 예전에 그 여기는 도살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도살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거기 가서 이제 허니팟 구축해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어, 네, 솔직히 잘 몰랐다 나도. 이런 디텍션 룰 그래서 같은 실제로 거만 하는 거지 가서 막 요거를 어떻게 이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이런 고급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2021년도인가요? 그 여름쯤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누가 이제 미국의 그 송유관, 그 기름을 대는 회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이 안 나오던 그 해킹이 있었거든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요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그 해킹 같은 경우도 2021년도는 벌써 이게 2년 전인가요? 소름 돋네요. 근데 어쨌든 저거 전체가 이제 해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름이 안 나와가지고 차가 멈춰서던 그런 이제 해킹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OT 쪽은 거의 보안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OT는 보안을 적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카다 시스템 쪽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커가 이제 한 번 들어가면은 보안 시스템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그 OT 쪽에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윈도우즈 XP 쓰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세븐은 원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 USB 꼈다 뺐다 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도 선뜻 가가지고 야 뭐 너네 윈도우즈 XP 쓰고 뭐 SMB 버전 1이야 이네이블 돼 있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차피 이거 업그레이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은 진짜 그 공장을 이제 폐쇄를 하고 잠시 이제 가동을 중단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런 어택을 공격을 당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티어를 나눠 놓죠. 뭐 티어 4는 이제 IT 팀, 티어 3은 IT 팀이 매니지하는 이제 PLC랑 연결돼 있는 HMI, 그 Human Machine Interface, 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티어별로 나눠 놓는데 아래 티어로 갈수록 보안이 아예 없다. 점점 OT랑 스카다랑 가까워질수록 아예 없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 스카다 쪽은 잘못되면은 국가기관 망이 내려갈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내 직업으로 삼는다. 혹은 뭐 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이거를 잘못 건드렸다가 막 댐 내려가면 어떡해. 그죠? 그럼 어떡해. 사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섭죠. 하다못해 저희 펜테스터들도 이렇게 막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를 다루거나 호스트가 2,000개, 3,000개 넘는 걸 다룰 때도 무섭잖아요. 요거 잘못되면은 진짜 무섭죠. 예를 들어서 병원 이런 데도 이제 들어올 때 있거든요. 병원, 국가기관, 뭐 제가 했다고 안 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보험사,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그 네트워크들을 이제 모의 해킹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뭐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지워지거나 뭐가 다운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죠. 저희 이제 지로 포인트 세큐리티라고 레드팀에 특화된 이 실전 시험입니다. 자격증입니다. 네, 지로 포인트 세큐리티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던 레스타마우스라는 분이 이제 혼자서 설립한 회사고 거기에서는 이제 레드팀 강의와 자격증을 이제 팔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CRTO랑 CRTL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유명한데 CRTO는 그 내가 레드팀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op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작전을 뛰어야 되잖아요. 그 작전을 뛰는 게 이제 CRTO고 그 작전을 뛸 때 내가 어떤 툴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기법으로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알아보는 게 CRTO고 CRTL 같은 경우는 페일로드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툴을 만들고 페일로드를 만드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이 CRT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팀에서 일을 하실 거면은 따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필수입니다. 네. 뭐 필수까지는 아닌데 있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좋은 강의이고 되게 좋은 자격증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발트 스트라이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실버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강의죠. 네, 자격증이자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그렇게 안 비싸요, 그쵸? 이게 얼마나 COTO도 뭐 한 300불, 400불이지 않았나요? 네, 뭐 다 합쳐서 랩까지 합쳐서 한 350불?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거저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CRTO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이제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싸다라고 느꼈는데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싸다라고 느꼈는데 네, 되게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격증이죠. 되게 강의 퀄리티도 높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코발트 스트라이크도 써볼 수도 있는데 가격도 착해. 이거는 뭐 너무 땡큐죠,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고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그 전형적인 오펜시브 시큐리티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안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요게 대충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그러고 랩을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긴 한데 뭔 얘긴지 알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RTO를 보시는 분들 정도의 레벨이면 뭐 스스로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좀 너무 간결했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굉장히 잘 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 벤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EDR이나 SIEM이나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파는 회사, vulnerability management를 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자기 제품에 맞게 트레이닝을 구축을 해놔요. 그 구축을 해놔서 이렇게 벤더 자격증을 따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일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이 없고 만약에 이제 블루팀에 들어가시면은 최대한 많이 따르면 좋다. 왜냐면 저는 웬만한 건 다 따놨습니다. 일라스틱사 자격증도 뭐가 많거든요. 일라스틱 서치. 아, 그래요? 서티피케이션. 전 진짜 몰랐는데. 얘네들도 뭐가 있겠죠. 돈 벌려면 서티피케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일라스틱 회사는 되게 공짜로 푸는 게 많아요, 의외로. 저 그 레드팀닷컴에 그 홈랩 EDR이랑 SIEM 구축하기 그것도 그냥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예요. 맞아요. 일라스틱 4에서 만든 설트도 있네요. 있네요. 괜찮다. 가격은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뭐 엄청 나가는 것까지도 아니고. 이 회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합니다. 블루팀 쪽에서 진짜 좋은 퀄리티의 그런 기술적인 연구를 블로그 형식으로 많이 오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일라스틱 회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